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두 번째 시리즈 심장내과 편 13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심장내과의 홍성진 교수님과 한동대학교 법학부 신우주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민 원장님, 손유미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심장내과 13번째 사건은 심장질환 증상과 심전도 검사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확장성 심장 근육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미 연구원 사건 소개 부탁드립니다. 환자는 사고 당시 45세 남자였습니다. 2005년 7월 2일 11시 20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소화불량과 운동시 호흡곤란, 상복부 통증, 함유부종을 주 증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의 의사는 환자를 진료한 후에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도록 박 과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 11시 48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전 심전도와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 의심과 심방세동, 방실마비, 빈맥 등이 관찰되었으나 박 과장은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기엔 나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2시 20분 환자는 내시경 검사 도중 청색증과 무호흡증이 보였고 엠부백잉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습니다. 13시 10분 환자의 호흡과 의식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14시 환자에 대한 치료는 피고의 의사가 담당하였고 환자가 저산소증이 일어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심장과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5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환자는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2시 55분 환자의 집중관리 장치에서 상태 악화를 나타내는 알람이 울려 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환자는 3시 15분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법원은 수면 내시경 검사 전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과 설명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쟁점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면 내시경 검사 전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부분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환자의 증상 및 최초 심전도 검사 결과에 의해 심장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심장 초음파 검사와 심전도 검사 등 추가 검사를 통해 환자에 대한 심장질환 유무 검사를 할 수 있었으나 추가적인 검사 없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강행한 과실이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수면 내시경 검사 전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최초 심전도 검사에 따른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성과 검사의 필요성 여부 및 심장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의 필요성 여부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설명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심장질환 증상과 심전도 검사 결과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원인별로 하나씩 재발방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입니다. 검사 중 이상 소견이 있음에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의 재발 방지는 다른 처치나 검사 이전에 심장학적 검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심장질환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진행한 부분의 재발 방지는 검사 전 반드시 기본 검사 및 결과 확인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사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생 시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 및 검사를 재고합니다. 내시경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라면 이를 유보하고 추가 정밀 검사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내 측면입니다.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 검사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응급 대응 체계가 미흡한 부분의 재발 방지는 응급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인력과 응급 심폐소생술 장비를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자 측면입니다. 심장질환이 의심되어 입원하였으나 환자가 병원 복도로 나가 흡연한 부분의 재발 방지는 의료기관 내 생활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엄격한 환자관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사 후 환자에게 주의사항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환자 대응이 취약한 시간에 발생한 응급상황 대응에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부분의 재발 방지는 응급 중증 환자의 내원 시 처치 및 인력 장비를 확보하고 필요시 타 병원으로 신속한 전원 체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시술 시행 전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미흡한 부분의 재발 방지는 심장질환자에게 침식적인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기본 검사는 가급적 의무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권고해야 합니다. 심장질환에 관한 이상치가 발견될 경우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응급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전문 인력과 응급 심폐소생술 장비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 법원에서 2005년 7월 2일 11시 48분에 이제 의료진 처치와 관련해 가지고 과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때 심전도 검사 결과를 참고해서 지금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한 것 자체를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어떤 처치들을 하는 게 필요했을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 심전도에서 심근경색이나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든지 하면은 심장에 대한 검사도 먼저 이렇게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증상 자체가 소화불량도 있었지만은 운동 시 호흡곤란이나 뭐 부종 이런 것들도 있어서 심장 상태도 같이 안 좋은 것도 좀 의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장 쪽도 같이 보면서 소화불량이나 뭐 상복부 통증 이런 것들을 이벨루에이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심장 초음파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사건 환자가 결국에는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으로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이라는 거는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는 심장이 잘 안 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심장 그 기능이 가장 떨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뭐 피가 잘 안 가면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가장 흔하겠지만은 허혈성이 아닌 경우를 이제 저희들이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이라 그러는데 허혈이 없이 그냥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서 원인으로는 뭐 이제 뭐 유전성이나 바이러스 아니면은 뭐 알코올성 뭐 이런 것들 메타볼릭한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다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곤란이나 뭐 숨차고 흉통,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 보통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심실세동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잘 생기고 말 그대로 심장 마비가 잘 오는 이제 이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심장 너무 기능이 떨어지고 하면 심장 이식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허혈성 심질환은 심장에 피가 공급이 안 돼서 산소가 없어서 심장 근육들이 수축을 못하는 네, 거라면 이 예, 확장성 예, 심장 근육은 피는 가는데 예, 근육이 이제 예. 늘어나서 근육 자체의 문제, 수축하는 예, 기능이 좀 없어져가지고 예, 심장 예, 예. 혈과 혈액이 짜여지지가 않아서 어려운 상황. 이번에는 제가 신은주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법원이 수면 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이제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설명 의무에 대해서 이제 연관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의료 행위를 할 때 환자가 이 의료 행위가 어떤 것인지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러면 어떤 위험이나 아니면은 또 이 의료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해서 이 치료를 받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의사로 하여금 환자한테 어떠한 그 치료를 할 건지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환자가 내가 치료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이제 이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치료를 받기로 그 결정을 해서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치료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면 환자가 이제 본인에 대한
치료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뭘 협력을 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설명은 환자와 의료진이 같이 협력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가 수면 내시경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제대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지 않고서 이 수면 내시경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1년에 이제 그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가 내가 이 치료를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 치료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가 어떠한 행위가 본인한테 일어나는지를 모르면서 치료에 동의를 한 거고 치료를 받은 거라서 이거는 환자가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떤 의료 행위가 있는지 결정할 그러한 그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가 좀 소홀히 설명을 했고 이제 그런 부분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은 건데 저는 이제 의사분들이 설명을 할 때 얼마 전에 어떤 유명 가수의 오빠가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전에 이제 조금씩 본인이 올린 글들이 이제 SNS에 돌아다니고 그게 좀 회자됐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의사들은 왜 환자들에게 굉장히 차갑게 내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 그 부분이 본인이 굉장히 지금 거의 살 가망이 없다라고 지금 의사로부터 거의 사망 선고를 받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굉장히 직업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댈 데가 없는 거죠. 이렇게 치료를 받는 의사로부터 사실은 단순히 뭐 치료라고 하는 외형적인 행위 이것만 갖고 환자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에서 환자하고 그 의사 사이에 관계들이 형성이 라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이제 치료의 효과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많은 의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의 이제 의료보험이나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모든 걸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게 뭔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부분은 의사가 한 명의 환자한테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같은 이야기를 전달을 해도 굉장히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겠다. 이제 그러한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정말 환자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같은 시간에 이야기를 해도 환자한테 전달되는 느낌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서 문제된 설명 의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자가 알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될 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거, 이거는 분명히 이제 의사가 빠뜨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이제 직업적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 치료는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다. 이제 그거를 환자가 어떻게 체온을 가지고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지금 이 환자가 그 병원에 와서 호소하고 있는 거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 운동할 때 좀 호흡이 곤란하고 내가 상복부에 통증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호소를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기는 수면 내시경이 과연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굳이 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의문이 하나 들고 만약에 수면 내시경을 해야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신부전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는데 왜 디테일하게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료진이 조금 더 이 환자를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 뭐 이런 질환이 없는 환자하고 크게 달리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다음에 환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술 후에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으로 그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한 분 한 분 환자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면 그 의심을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또 뭐 과잉 진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지금의 건강보험 시스템화에서.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들을 봤는데 만약에 환자한테 정말 필요한 검사라고 하면 그런 건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안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의료진이 많이 시술을 해보면 해볼수록 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제 기본적인 그 의료 행위에 있어서의 그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제목만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봤는데 내용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진으로서는 나름대로 또 신경을 쓰긴 썼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결과가 나쁘게 나와서 의료진이 좀 더 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 근데 처음 갔을 때 내과에서도 사실 분야가 좀 다른데 이제 소화기내과 쪽으로 가셨지만 심장내과에 문제가 있어서 이 피고 의사 자체가 소화기내과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제 수면 내시경 검사를 꼭 해야 되냐라는 걸 고민은 분명히 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할 때 그 뭐 무호흡 증상이나 그 저산소증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셔서 사실 그거 검사 후에 바로 뭐 어떤 환자가 사망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 후에 먼저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심장의 부분을 다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심장내과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자 상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이 상태에서 먼저 본인한테 소화기 내과에서 사실 그 부분에서 사실 제가 이제 홍선지 교수님께 말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소화기 내과로 오셨고 내시경 검사를 앞둔 상황에서 심장에 이상이 있었을 때 아까 이제 처음에 질문한 거랑 비슷하지만 심장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하고 이거를 했었어야 맞는 건가? 아니면 심장에 대한 디테일 좀 더 자세한 검사를 먼저 하고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게 맞았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관건일 것 같아요. 바로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게 맞았나? 심장에 대한 조치를 좀 검사를 더 하는 게 맞았을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이제 주치 선생님 자기가 소화기내과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뭐 원래 스케줄 잡힌 거대로 먼저 하시면서 다음 심장 초음파를 검사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심장 쪽도 이제 먼저 보는 것도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심장 쪽을 좀 먼저 보는 게 네, 다 좋았지 맞아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만약에 수면까지 봤다면, 하고 이제 그러려면 네네. 만약에 봤다면 심장 초음파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검사를 네, 하는 게 심장 맞을까요? 초음파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서가 바뀌었다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도 심장에 많이 부담이 안 갔을까요? 그런 만약에 상태였으면. 심장 문제가 막 많이 심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시경을 좀 미룰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거는 순서의 문제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환자가 처음에 내시경 소화기내과로 갔었고 그렇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조정을 해서 심장내과로 바로 보냈었으면 조금 문제가 더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